오늘의 이야기는 시댁은 그냥 이체만 하면 돼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어버이날 갈등에 대한 김현숙님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진심 없는 말 한 줄에 서서히 무너져버린 시어머니의 마음. 우리는 때로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오랜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죠. 이제 그날의 진실을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더니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는 걸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겨놓은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까먹고 못 먹은 건지 그냥 먹기 싫었던 건지 순간 아침에 마실 커피물부터 올리는 게 먼저라는 듯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즘 제일 큰 낙이라면 손주 사진을 보는 일입니다. 작년에 돌이 지났던 둘째 손주 사진을 아들이 보내준 이후로는 카카오톡 앨범을 열어보는 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둘째는 입술이 앵두처럼 도톰하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생기는 보조개가 꼭 민영이 어릴 적을 닮았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민영이. 그 애도 처음엔 참 예뻤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 하던 아이였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그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넘기다가 문득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해마다 그렇듯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만 와도 그걸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해도 괜히 은근슬쩍 아들한테 힌트를 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국 끓이기도 힘들다. 허리가 영 말을 안 듣네. 그 말 끝에 민영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키우느라 정신 없겠지 싶어 넘겼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좀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막 익기 시작한 알타리 김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입맛에도 맞을 거라며 점심 무렵이 되자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집 근처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어쩐지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딱히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시댁은 그냥 계좌이체만 하면 돼요. 엄마한텐 외식도 가고 화장품도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차이나면 안 되지 않아?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집이랑은 다르잖아요. 남 얘기 듣기 싫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계좌이체만 하면 된다고요? 남 얘기 듣기 싫다고요? 그 말이 목구멍을 후고 내려가 심장까지 쿡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몇 초를 멈춰 서 있다가 김치봉지를 조용히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선 다들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는지요?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바빠서 못 뵈어요. 계좌로 10만 원 송금 드렸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액수, 딱 끊기는 말투. 그리고 아무런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 그 한 줄. 통장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10만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보다 그 숫자에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김치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담갔던 알타리 김치였는데 다시 가져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놓아두기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괜히 버려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어깨가 무겁더군요. 소파에 털썩 앉아 입 안이 마르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서러움이라는 게 꼭 울음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 안엔 TV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영이가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예쁘게 포장된 박스를 건네던 그의 얼굴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작지만 정성 담았어요. 그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도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긴 했던 걸까요? 아니면 결혼 초의 거칠애였던 걸까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잠기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김치 놔두고 가셨죠? 아니, 들고 왔다. 그냥 두시지. 민영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도로 삼켜지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용돈은 잘 받으셨죠?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밀려서 많이는 못 드렸어요. 민영이랑 상의해서 그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적당하다는 말이 어쩌면 이토록 가슴을 눌러 앉힐 수 있다는 게. 그래, 잘 썼다.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요즘 민영이 스트레스 많아서 어버이날 챙길 여유가 없대요. 스트레스. 그 말도 요즘엔 참 많이 쓰더군요. 힘들면 모든 게 면책되는 세상이니까요. 그의 친정은 잘 챙긴 모양이더라. 네?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겐 도리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을 거라 믿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된 세상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마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니까요. 그 엄마가 친정엄마인 줄은 몰랐지만요. 밤이 되자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넘겼지만 속은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밥이 아니라 서운함을 씹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한번 열리고 나면 닫히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그 말이 이토록 정확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아도 민영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시댁은 그냥 계좌이체만 하면 돼요. 이틀 전에 들은 그 한마디가 귀에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자겠다 싶어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놔뒀던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민영이가 셋째 가졌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 그 안엔 웃고 있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영이가 결혼하고 처음 맞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날 민영이는 붉은 카네이션을 브로치처럼 달아주며 말했죠. 어머님, 어버이날 처음 챙겨드리네요. 앞으로 매년 챙겨드릴게요. 그날 민영이는 백화점에서 사왔다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기 엄마랑 똑같은 걸 샀다면서요. 그 말이 그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이제 진짜 식구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생일마다, 명절마다 민영이는 잊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온 적도 있었고, 애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애가 점점 바빠졌다고 말하던 시기쯤이었나. 처음엔 전화가 늦어지고, 다음엔 직접 못 온다고 문자로만 안부를 전하고, 이젠 그냥 이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정이란 게 이렇게 천천히 말라버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려다 문득 예전 제 생신 때 적어둔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 카드 아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민영이를 딸처럼 여겼던 게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인데 괜히 기대하고 괜히 정주고 괜히 서운해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어머님 힘드시죠? 이번에 꼭 뵐게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줬다면 어땠을까? 그 밤 잠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손을 맞잡은 채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어머님, 저예요. 김치통 드리러 왔어요. 민영이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어주려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애들도 잘 먹었고요. 그랬구나. 들어오렴. 조금 어색했지만 저는 일단 민영이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민영이는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머님 김치가 제일 입에 맞아요. 친정 엄마도 자꾸 어머님 김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친정 엄마라는 단어가 또다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들고 와 건넸습니다. 민영이는 감사하다며 받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제가 먼저 깼습니다. 민영아. 네, 어머님. 너 그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니? 민영이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너희 집 앞에서 들었어. 시댁은 그냥 이체만 하면 된다고. 민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작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요즘 다 그렇게 해요. 형편도 좀 그렇고 저도 스트레스 많고 엄마한텐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시댁은 뭐냐? 사람 아니니? 제 목소리가 올라간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거였으면 애초에 며느리로 들어올 땐 왜 그렇게 싹싹 맞게 굴었니? 처음엔 나를 엄마라 부르기도 했었잖아.
그 말이 다 거짓이었니? 민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예의였어요. 그때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예의? 그 한 단어에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예의도 필요 없다는 뜻이니? 민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정을 줬다. 정말 딸처럼 생각했다. 명절 때마다 내 입맛 챙기고 몸조리할 땐 제사도 건너뛴 적 있다. 그런데 너는 그냥 이체만 하면 된다고? 나한테 그게 전부였니? 순간 민영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지만 고개를 돌리며 애써 감췄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상처 드린 줄은. 그 말은 사과 같기도 했고 그냥 피하려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민영이는 김치통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큰 허무와 씁쓸함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이젠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나. 그 애는 제게 도리가 아닌 계산만 남은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영이가 아닌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 고개 숙인 채 들고 선 종이봉투 안엔 과일 몇 개와 약국에서 사온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자마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민영이 울고 들어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으신 줄 몰랐다고. 자기도 몰랐대. 민영이 요즘 일도 힘들고 애들도 아프고. 그래서 예민했을 거야. 그 말이 그토록 들을 줄 몰랐던 말이 실제로 나오니 더 허탈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체만 하면 되는 거였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말로 다 못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민영이 방식이었나 봐. 친정엔 자주 가니까 자연스럽게 더 챙기게 되고 시댁은 뭐랄까 어색해서 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럼 친정은 편하고 나는 불편한 존재라는 얘기니? 그런 건 아니야, 엄마. 그냥 서로 표현 방식이 달라서. 엄마가 서운하셨다면 민영이한테 직접 얘기하지 그랬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쓰디쓴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 쉽게 한다만 내가 왜 지금껏 말을 못했는지 아니? 한 번 지적하면 괘씸하다고 하고, 두 번 말하면 까탈스럽다 하고, 세 번 말하면 시어머니가 또 시작이다 소리 듣는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돈이야 많아도 좋고 적어도 괜찮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 주엔 한번 갈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니?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왔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민영이도 잘못했지만 나도 같이 잘못한 거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아 감동보다는 피로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됐으니까 가봐라. 애들 감기 걸렸으면 그거부터 챙겨야지. 엄마, 우리 다음 주엔 꼭 같이 밥 먹자. 민영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인 채 그 애의 발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 안엔 돌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니 뭐니 해도 사람 사이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인데 그 도리를 저버린 사람에게 제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민영이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또 마주쳐 말 섞으면 더는 감당하지 못할 말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한 기대, 괜한 정, 괜한 마음. 이젠 좀 덜어내야겠다고, 그래야 제가 덜 흔들릴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작은 방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니 안 입는 겨울 옷들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민영. 전에는 이 이름만 봐도 괜히 기분이 좋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지금은 손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다 읽기도 전 마음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야. 시댁은 꼭 저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은근하게 사람 피 말리게 만들어. 친정엔 당연히 더 드리는 거잖아. 나 힘든 거 알면서 왜 저래. 순간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목 안이 말라 들어갔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시댁은 꼭 저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은근하게 사람 피 말리게 만들어. 친정엔 당연히 더 드리는 거잖아. 이건 분명 저한테 보내려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애가 친정 엄마나 친구에게 보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제게 온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도 가슴도 다 떨렸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고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말들이 이토록 노골적인 말로 한 줄에 담겨 제게 날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민영이에게 직접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속이 상해도 말 삼키고 눈 감고 입 다물고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말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눌러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 존재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만드는 시댁이었던 겁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화할까 말까,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지우지 않으려고요.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닫게 되는 그 마지막 자물쇠 하나가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살짝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못해주는 위로를 비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에 앉아 커피를 데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영. 보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 스쳤지만 그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어제 보낸 문자 어머님께 보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경솔했어요. 그 다음엔 몇 초 간격으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 상처 드린 거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셔서 죄송해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 문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민영이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도 상상됐습니다. 그 마음도 부끄러움도 진심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 사이엔 분명히 다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애는 지금에서야 그 다리를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말들이 그 문자를 보자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땐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모든 말들이 이미 지나가 버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번, 따뜻한 말투 하나. 하지만 매번 넘어가야 했고 참아야 했고 받아줘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서운하고 외롭고 때로는 울고 싶은 마음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스트레스 유발자로 몰아넣은 문자를 실수라는 말로 지우기엔 그 한 줄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화를 내서가 아니라 정이 다해서입니다. 이런 게 식는 거구나. 이런 게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구나. 그날 하루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 앞에 누가 와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저를 조용히 정리하는 듯한 하루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봄비가 밤새 그쳤는지 유리창 너머로 맑은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 있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살며시 고개를 돌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영이었습니다. 옆엔 아들 그리고 손주 둘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열어줘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도 외면해야 할까? 그렇게 잠깐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영이는 문 앞에서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문자보다 훨씬 작게 하지만 천천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고 손주 둘은 안으로 먼저 들어와 할머니 집 냄새 좋아 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영이는 들어서자마자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보라색 라벤더 화분. 어머님 이것만큼은 직접 사서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서 키우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화분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라벤더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민영이는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 어머님께 받은 마음들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낸 문자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 말 하나하나가 비어있던 마음 한자리에 조용히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보다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영아. 네, 어머님. 화는 나더라. 너무 많이, 너무 깊게. 근데 그만큼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서운했던 거고. 민영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친정에 마음 가는 건 이해한다.
그 마음까지 탓하진 않아. 다만 시댁이라고 해서 그저 의무로만 대하면 그게 더 서러워진다. 민영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안 할게요. 저는 조용히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 어딘가를 녹이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는 걸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용서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믿게 해주는 관계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거실 탁자 위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으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